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MW의 530e입니다. 53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299마력의 45.9토크, 18.7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충전 시 최대 73km를 전기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출퇴근 왕복거리가 평균 30km 정도라고 하니까 도심 운용에 최적화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서 아이코닉 그릴과 블랙 하이글로시 포인트, M팩 전용 범퍼로 스포티한 분위기인데요. 또한 측면부 휀다에도 M 전용 배지와 20인치 전용 휠, 그리고 블루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충전구는 측면에 위치하고요. 충전 속도는 최대 7.4kW로 완충까지는 약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다음으로 유지비의 경우 내연기관 대비론 월 평균 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차값 대비로 보면 상세 기간은 530i 정가 기준으로 3.8년, 프로모션가로는 8.6년이 소요가 되고요. 동급 경쟁차인 S90P 하부와는 월 47만 원 차이에 정가 기준으로는 12.1년이지만 프로모션가로 상세 기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530e와 S90P 하부는 성능 수치상 엇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위쪽 S90 시승기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M 전용 범퍼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리어 서스펜션이 i5와 동일한 에어서스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건 530e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4류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살짝 아쉬워요. 아무튼 2열 승차감은 잠시 후 시승할 때 자세히 느껴보겠습니다. 참고로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용량은 520리터입니다. 이는 E클래스보다 작은 수치지만 S90을 비롯한 국산보다는 크고요. 또한 2열 폴딩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530e의 실내 컬러는 블랙 앤 아틀라스 그레이와 코퍼 브라운 앤 아틀라스 그레이, 이렇게 총 2가지이고요. 현재 보시는 컬러는 코퍼 브라운입니다. 확실히 BMW는 밝은 컬러가 더 잘 받는 것 같고요. 가죽은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이라고, 이게 BMW 가죽 중에서 가장 상급에 속합니다. 촉감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다음으로 레이아웃은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는 전 라인업 동일, 인터랙션 바와 크리스탈 노브 장식은 530e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M팩과 베이스 모델의 차이점으로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우드 내장재 대신 알루미늄이 적용이 됐다는 거. 참고로 530e의 특화 기능으론 일렉트릭 모드가 있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가능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EV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시승할 때 체크해 볼게요. 다음으로 2열은 넓은 편입니다. S90보다 약간 작긴 하지만 E클래스보단 전반적으로 큰 편이고요. 공간은 조수석 시트를 최대로 확보했을 때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반, 최소로 했을 때는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와요. 주요 옵션으로는 USB 포트와 선커튼 열선, 그리고 4종 공조 패널과 글라스 루프로 개방감이 좋아서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530e는 베이스 모델 정가가 8,900만원, M팩은 9,200만원대로 5월 프로모션은 650만원과 550만원, 실구매가는 베이스가 8,270만원, M팩은 8,670만원입니다. 이는 피아부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E클래스의 E300 대미론 동일 또는 저렴, S90P 하부와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주요 옵션 차이를 비교해보면 모두 열선과 통풍, HUD, 앰비언트와 같은 선호사항은 동일하지만 인포테인먼트는 530e가 가장 크고요. 공조 또한 530e와 S90은 4존입니다. E클래스는 1억이 넘는 E450부터 4존이에요. 다음으로 오디오는 모두 브랜드가 들어가고요. 폰 무선 충전은 S90을 제외한 530e와 E300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옵션 수준은 530e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참고로 감가율은 21년식 기준으로 530e가 36%, E300은 31%, S90 T8은 41%로 벤츠의 감가가 가장 적고요. BMW는 중간, 볼보는 감가가 가장 큰 편입니다. 따라서 중고로서의 메리트도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BMW 530e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 53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엔진에서 오는 소음, 진동들이 아예 없어서 그냥 미끄러지듯 정말 편안하고 조용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막히는 길에서 이 전기 모터로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업시프트나 다운시프트를 하게 되면 엔진이 개입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엔진으로 구동이 돼도 엔진에서 오는 소음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530e에 들어가는 엔진은 520i 엔트리급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놓은 느낌이 납니다. 520i랑 비교했을 때 더 조용하게 느껴져요. 대신 방금처럼 좀 시끄러운 디젤 화물차가 지나가면 외부 소음이 유입이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오고요. 방금 전에는 엔진으로 구동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할 때 실내 정숙도가 좀 더 좋게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내려보도록 해볼게요. 엄청난 바람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창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차폐감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가 끝까지 닫힐 때 좀 고급스럽게 닫힌다고 할까요? 뭔가 텅 닫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 도어하고 잘 맞물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어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노면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약간은 다이나믹합니다. 그렇다고 막 불편한 수준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다리 이음새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에는 소음으로 느껴지는 게 조금 더 큽니다. 대신 잔여 진동이라든지 충격은 좀 덜 가져가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530e를 타고 있습니다. MSP를 넣지 않으면 19인치가 들어가고요. MSP를 넣으면 20인치 휠이 달립니다. 기본형보다 인치수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은 크게 들리고요. 하부에서도 소음들이 완벽하게 걸러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편안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막아줬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저는 MSP가 들어가 있는 530e를 탑승하고 있고 M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M 전용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인데요. 보통 이 M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하체 감각이 조금 탄탄해집니다. 특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을 때 좀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빨래판 구간 지나가겠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노말, 기본 모드로 해두고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빨래판 구간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급 세단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체가 단단한 차들은 노면의 상황을 좀 운전자에게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오래 장시간 탔을 경우에 허리라든지 요추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증가가 되는데요. 특히 저는 520i와 530i를 NSP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노말, 기본 모델을 탔었거든요. 신형 5 시리즈는 그냥 정말 승차감이 좋습니다. 웬만한 충격은 운전자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530e는 299마력의 45.9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엔진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인데요. 요랬을 때 뭔가 이 엔진에서 오는 이 사운드가 조금 더 그르렁거리면서 감속 마력을 좀 살짝 키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와, 방금 변속도에서 지금 이제 4단. 와.
이렇게 잘 나가죠? 장난 아닌데요? 좌측 패들 시프트에 부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를 꾹 누르면은 10초 동안 최대 마력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걸 눌러볼게요. 야, 미쳤다.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와 좀 마력이 높은 차를 섞어놓은 듯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고마력 차량들을 쭉 가속해서 밟게 되면은 그르렁거리는 사운드와 함께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구동이 된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순간 이동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전기차와 고마력 차가 가지고 있는 가속감의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트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이게 엔진만으로는 190마력의 힘을 내주고요. 전기 모터만 100마력 이상의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수치상의 마력과 토크보다 실제 가속감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빨리 나갈 뿐더러 구동력도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시속 70km로 돌아 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야, 코너를 돌아 나가는 순간 얘는 태생적으로 이 후륜 구동임을 감출 수가 없어요. 530e는 X드라이브가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륜 구동 단일이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 구간이 깊은 곳에서는 오버스티어가 기분 좋게 납니다. 약간의 핸들링만으로 큰 각도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이 조향할 때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구동축이 앞쪽이 아닌 뒤축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엑셀링만으로도 이렇게 뒤에서 장풍을 쏜 듯이 쭉 밀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거는 직진을 할 때도 재밌지만 방금처럼 코너 구간을 돌아 나갔을 때 좀 더 재밌어요. 좀 더 재밌습니다. 여기서 급 조향까지 같이 해볼게요. 와, 하중 이동이 아주 살짝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탄탄해요. 5 시리즈가 8세대로 오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우아해지고 편안해지고 컴포트해졌거든요. 그래서 BMW가 가지고 있었던 스포티하고 영한 주행 감각이 조금 사그라들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 옛날 BMW가 가지고 있었던 탄탄한 감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핸들을 틀고 나서 약간의 하중 이동이 발생을 하지만 금방 이 그립력을 확보를 해주면서 차체가 무게중심이 정말 잘 잡혀 있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나 520i나 530i는 이거보다 조금 뭔가 밍숭맹숭한데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형 5 시리즈는 CLAR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전동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내연기관은 그냥 이 밑에가 뻥 뚫려 있거든요. 빈 공간이거든요. 근데 530e는 이 하부, 차체 하부 쪽에 배터리 셀이 차곡차곡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 중량도 520i랑 비교했을 때 한 200kg 정도 무겁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게 위쪽이나 뒤쪽이나 앞쪽이 아닌 이 차 아래쪽에 잡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져요. 너무 재밌네요. 신형 530e의 공인연비는 리터당 15.9km라고 하는데요. 제가 3일 정도 타본 결과 실연비는 트릭컴퓨터상 16.8km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전기 모터로만 주행했을 때에는 25km 이상이 나왔는데 엔진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 실연비는 한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히는 시내길 주행입니다. 현재 저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배터리는 한 10% 차 있고요. 전기 모터로는 12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형 530e는 배터리를 100% 채웠을 경우에 약 73km를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100% 차 있었을 때 이 트릭 컴퓨터 상으로 100km 넘게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아마 복합 주행 거리는 상온 저온 합쳐서 나온 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30e는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의 속도나 아니면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엑셀링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뭔가 회생제동 같은 게 걸리면서 좀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이렇게 전기 모터로 가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거의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타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회생제동 개입량이 가장 적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극악의 정체 구간에서는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것보단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조용하고 쾌적하기는 합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승차감을 집중적으로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같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와,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 보도블록의 자잘자잘한 요철들을 하부에서 충분히 걸러주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M 스포츠 패키지 MSP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달려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와, 엄청 편안하게 받아주는데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우측으로 넘든 좌측으로 넘든 잔여 진동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고요. 또한 고저차가 높은 곳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거의 한 80~90% 정도를 완전히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520i와 530i도 시승을 했었는데요. 내연기관보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530e의 승차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보통의 차량들은 1열의 승차감이 더 좋은데요. 이상하게 이 530e 같은 경우는 2열의 승차감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BMW의 530e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530e의 에어백은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93.6점으로 1등급, 미국 IHS 기준으론 2024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이소픽스 고정부 손상에 따른 유아 부상 가능성으로 인한 리콜이 진행 중이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사륜구동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BMW 530e 어땠냐? 일단 BM다운 성능감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탄탄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은 늘 인상적이고요. 2열 승차감도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집밥만 있다면 유지면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쌉니다. 물론 이건 장르 전체의 단점이긴 한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보통 일반 모델 대비 12% 정도 비쌉니다. 따라서 일반 모델과 전기차 그 사이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